네, 미국과 유럽장 마감 상황 그리고 WTI가 중국의 지표 개선 소식에 계속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소식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본과 중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일본 증시 7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가 9,458이 나왔는데요. 오늘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하락을 했고요. 또한 최근 한 7개월간 8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웬만큼 목표가 달성한 데 따른 성취감이 차익 매물을 출회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정책성 립 서비스도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더 이상 별다른 반응을 하질 않고 있는데요. 대신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라든지 엔화 움직임에 조금 더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결산 기업들의 중간 배당이 지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관들 특성상 아마 최근 주가 조정을 보인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야마나시현의 터널 붕괴로 인해서 전국 노후 터널에 대한 보수 공사 특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연말 소비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류나 가전, 양판점, 백화점 관련주들도 계속 부각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하락하면서 연구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첫 번째 지지선이 1950선의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요. 오늘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오늘도 1950포인트를 전환한 급등락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하이 증시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약세장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요. 12월에 보호예수 해제에서 풀린 물량들이 계속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대기업 4곳이 기업 공개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투자 심리를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신 정책적인 호재들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12초 5개년계, 중원경제구 계획과 같은 호재들도 있고요. 또 상장 기업의 우리 사주 제도를 아마 적절한 시기에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최근 3개월간 외국인들이 중국물 주식 투자 펀드에 63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역사적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박일세성 매수세가 아마 저퍼주를 중심으로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예상보다 꾸준하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산업이 이러한 경기 회복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 앞으로 향후 한 3, 4개월 뒤에 경제 지표를 알려주는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방직, 의복, 통신기기 그리고 전자 장비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특히 이제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는 친황도를 비롯해서 청도, 광저우항에 있는 석탄 재고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력용 발전 수요뿐만 아니라 철광과 같은 소재 쪽의 공장 생산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철강과 석유 가공, 화학 같은 쪽은 재고 조정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산업 경기가 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에는 100조 원이 넘는 철도 투자로 인해서 철도용 강제 생산이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의류나 신발과 같은 경공업 제품의 수출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이라든지 IT 품목의 생산 증가율도 최근 한 3개월 정도 한 15% 전후로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주요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LCD라든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디지털 관련 제품의 중국 내 매출이 크게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4G 휴대폰과 관련된 부품 그리고 에너지 절약 보조금 정책
으로 인해서 LCD와 같은 그 디지털 가전 부품 쪽으로는 내년도까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관련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디지털 관련 제품이나 LCD 등 디지털 가전 부품 중심으로 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좀 해주셨네요.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